여기 옆에 커피 18,000원씩 하더라고요. 그거 사 먹었어요? 약간 야, 혼자서도 잘하시네. 아니요, 저도 완전 적응하셨네, 이제 베트남에. 이거 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항상 밖에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제 티스입니다. 이런 투브르의 신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신랑들 대부분이 나이가 40살이 넘어가고 숫기가 없던지 저같이 숫기가 없던지 아니면 누가 봐도 능글맞은 신랑들 있죠. 네. 좋게 말하면 능글맞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말 쉽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평범하신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신랑님들은 많이 안 봐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화순산의 시골에 사는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금 씁쓸한 현실이지만 많아요. 막 본인 신부들을 창피하고 다문화 가정 많아요. 화순에도. 근데 이상하게 뭐 마트를 가거나 번화가를 가거나 같이 걸어 다니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부들이 눈치가 빨라요. 신랑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한다. 금방 느껴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당당해야지 신부도 당당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태도는 취해서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드셔도 돼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귀찮애라 하세요. 물론 예쁜 신부를 어리고 예쁜 신부를 만나고 싶고 저부터가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보면 귀찮애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슨 생각이냐면 사진을 보고 선택을 해서 오거나 더 확실한 거는 화상 연결을 해서 정해놓고 와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짧은 기간에 결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신부가 좋고 나쁨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니까요. 경험해보니까 알겠잖아요. 네. 화상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 같아요? 본인 생각에 막상 경험해보니까. 아니라니까. 저는 아니에요. 아니야, 위험해. 우리 위험보다 훨씬 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우선 눈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확인이 독이 된다니까, 결국에는. 독이 근데 돼.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신랑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4박 6일 일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선을 2박까지 가버려요. 그럼 첫날 마지막 날 빼면 4일이라는 시간대 기록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 맞선으로 날려버리면 다음날 약혼식 하고 합방하고 뭐 하룻밤 더 자고 쇼핑하고 하룻밤 더 자고 신혼여행 가서 그리고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매칭을 해놓으면 입국에서 바로 다음날 입고 시간상 여유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렇게 덜 고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이상형에 가까운 분을 애초에 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그게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 들죠? 커요 이게.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커. 이게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진행을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막 첫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첫날은 이게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자마자 말씀드렸었는데 뭐 화상하면 아까 10명 안으로 될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맞선을 지금 우리가 몇 명을 봤어요. 예를 들어 50명도 넘게 봤어요. 한 60명은 넘은 것 같아요. 네. 첫날 35명이고 근데 60명을 봤는데 그 중에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던가요? 오는 사람 그렇게 거의 없잖아. 없어요. 한두 명 찾기도 힘들잖아, 솔직히. 네. 내가 항상 그때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 한두 명 찾기도 힘들다고. 근데 오기 전에 한국에서 화상으로 맞선해서 연결한다? 네. 신부 몇 명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조금 씁쓸한 건데 이게 결혼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선을 진행하는 동안은
실질적으로는 결혼 느낌이란 거보다는 뭐 친구 외모라든지 뭐 몸매, 그리고 가장 큰 게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좀 선한 신부 있잖아요. 그런 신부 우선을 찾게 되고, 이렇게 뭐 이 신부랑 결혼해야겠다, 저는 이제 연애우 결혼 방식이니까 그런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근데 뭐 첫날 매칭이 되고, 둘째 날 다음날 되고, 3일차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씩 싹 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서로 간에.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스타일이. 금방 조금 빨리 사랑에 빠지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네. 본인이 어제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왔지만, 네. 연애우 그런 방식으로 왔지만, 또 신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도장을 좀 찍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기도 했다고. 예, 그런 말을 그건,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라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 그건 내가 이해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진짜 마음에 드니까 이게 그 같이, 이게 물론 일반적인 결혼은, 한국에서 결혼은 연애 다음에 결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한 다음에 연애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근데요, 신랑 본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니까 본인이 마음 먹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이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진행하나 이렇게 진행하나 결국에는 속정이야. 네, 결국에는 짧은 판단에, 네.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연애 그런 방식을 해도 결국에는 거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개념이 아니라 부부의 개념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속성 결혼해도 결국에는 부부겠지만은 네.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누가 어느 쪽이 뭐 입국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진행 과정이 차이가 없는데, 네. 일종의 이제 연애 결혼 방식을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 상술이기도 하고, 네. 또 신랑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또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신랑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대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연예 결혼 방식이면 업체가 아예 빠져버려야 돼. 우리 소개해주고 신부 기숙사 안 들어오고, 네. 그냥 본인 집에 있으면서 몇 달간 연락만 주고 받으면서 네. 결혼하겠습니다 결정이 됐을 때 기숙사를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업체가, 그리고 신랑도 업체에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네. 그러면 압박감 없이 서로 간에 완전한 연애가 되는데, 그렇게 할 업체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잠깐 봤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담들도 압박을 하고. 네, 그렇게, 그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네. 속성의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네. 문제인 거죠.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 저희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바꾸려면 진작 바뀌었겠지. 이게 국제 결혼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네. 뭔가 있었으면 대안이 있어도 진작에 생겼겠지만 대안이 없어요. 네. 대안이 없어. 이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업체가 말했잖아. 기숙사에 있을 동안 한국 가기 전에 신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주는 거. 네. 이게 결국에는 최고의 네. 대안이에요,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 속성 결혼은. 어쩔 수가 어쩔 수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잘 잤어요? 아침은? 먹었어요? 안 먹은 것 같은데?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으면 사주려고. 맛있는 쌀국수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네? 차를 잡아갖고 와야 되는데. 좀 늦은데요? 예. 우선 오늘만 오면은 방 잡을 거니까. 예. 다음 건데 저거 신고 왔어. 응? 뭐 신발이 딱히 없나 보죠, 지금. 예.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잡아줘요.
아침 먹었어요, 아침? đẹp trai.